안녕하세요. 서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그 GNU 리눅스라는 대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두 번째 소주제로 우리가 이제 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 이전 시간에 이제 그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이제 90년대에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데비안 리눅스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들을 이제 그 관리 감독하는 이제 관장하는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라는 OSI라는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이제 10가지 이제 규칙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이 어디에 이제 존재하는지 주로 이제 뭐 기업이 주도하는 것도 있고 이제 아니면 특정 재단에서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재단 쪽에서 이제 주도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이제 공유 플랫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다양한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이 어디에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이제 기여를 할 때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국내 커뮤니티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비안을 우리가 이제 빠뜨릴 수가 없는데 이 데비안 리눅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우분투 리눅스부터요 이제 다양한 이제 파생된 배포판들의 뿌리가 되고 있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1993년도 이안 모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GNU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배포판을 첫 번째 배포판을 이제 발표를 했던 거고요. 지금 2018년 올해가 이제 25주년이 되는 해가 이제 데비안이 이제 나온 이제 25주년이 되는 해가 되고요. 데비안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판부터 시작해서 시험판 그리고 이제 불안정판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이제 릴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커널을 갖다 이용했냐에 따라서 이제 데비안 뭐 GNU 리눅스 아니면 GNU 허드 이제 결론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 리눅스 커널을 갖다 이용을 했을 때의 GNU 리눅스 데비안 GNU 리눅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GNU 쪽에서 만든 이제 허드 커널을 갖다 이용했냐 아니면 그리고 이제 뭐 FreeBSD, FreeBSD 이와 같은 형태들 그리고 NetBSD 그래서 어떤 커널을 갖다 이용했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형태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제가 이제 왜 데비안이라는 특정 이제 배포판 형식을 먼저 꺼내냐? 요 데비안 쪽에서 이제 사회계약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이 데비안 쪽에서는 이제 기존의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공동체와의 이제 사회계약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데비안은 이제 계속 100% 이제 프리 자유로 남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에 우리가 발전된 거를 공동체에 다시 환원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한테 발생된 이런 문제점들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겠다.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이제 발전되는 형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쪽에서 최근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에자일 개발 방법론 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하고도 이제 상충하고 있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용자와 자유 소프트웨어가 가장 우선하다 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규격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계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데비안 자유 소프트웨어 지침이라는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0가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OSI 쪽에서 오픈 소스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만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뭐 재배포 그래서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를 갖다 이야기할 때 파생된 저작물에 대해서 사용자가
얘를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는 이게 자유소프트웨어 이제 가장 큰 핵심으로 있죠. 그리고 소스 코드를 어쩐다, 공유한다, 예? 파생된 저작물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소스 코드를 이제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이제 데비안 공동체의 모든 제작자가 어떤 파일이나 소스 바이너리 수정 제한 작업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공고하겠다. 그리고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차별을 금지하고요. 분야라든지 그리고 배포된 사용 허가, 그리고 이런 사용 허가 같은 경우는 데비안에만 국한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허가가 다른 소프트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라이센스 GPL부터 시작해서 BSD라든가 뭐 아티스틱 라이센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라이센스의 한 예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데비안 사회 계약이라고 해서 10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비안 사회 계약을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 10가지 정의를 OSI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쪽에서 이 오픈소스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OSI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야기한 데비안에 대한 10가지 사회 계약에 대해서 오픈소스 정의라는 이름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관리 촉진을 담당하는 게 이 OSI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SI 같은 경우는 1998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 OSI 쪽에서 여러 가지 라이센스를 검토한다든지 승인을 해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즉 저작권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라는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갖다 개발하게 되면 자동 발생된다고 했었죠. 이전 시간에. 근데 이 그 각 프로젝트를 갖다 진행을 했을 때 우리들만 라이센스로 이렇게 기존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회사의 특화된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포함을 시킬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갖다 검토를 하는 그런 승인, 관리를 갖다 감독하는 게 이 OSI 쪽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라이센스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하는 게 이 OSI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갖다 하고 있고요. 이 OSI를 갖다 설립한 에릭 레이먼드라는 사람이 집필한 게 성당과 시장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판됐을 때는 국내에서도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책으로 출간이 돼서 이제 유료로 이제 판매됐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트 가서 회원 가입하고 다운로드하면 무료로 이 성당과 시장이라는 책을 볼 수가 있는데, 에릭 레이먼드가 이제 그 기존 사유 소프트웨어와 자유 소프트웨어를 성당과 시장에 비유를 한 거죠. 성당은 이제 사유 소프트웨어를 비유를 한 거고, 시장은 오픈 소스를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부제목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한 혁명으로 일어난 리눅스와 오픈 소스에 대한 생각, 즉 리눅스를 이야기하면서 오픈소스가 빠질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오픈소스의 뿌리는 자유 소프트웨어, 리눅스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저 성당과 시장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유 소프트웨어로 판매를 할지 아니면 오픈소스로 발전을 시킬지,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라는 거죠. 어떤 철학, 그러니까 오픈소스의 철학에 동의할지 말지는 여러분들 선택이지, 성과 악으로 X라는 문제처럼 우리가 딱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제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리누스 토발즈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 리누스 토발즈가 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겨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철학에 동의를 할지 말지에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선택할지 아니면 사유 소프트웨어를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이제 데비안 사회 계약 쪽에서 했었던 10가지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 OSI 쪽에서 오픈소스 정의라는 10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것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로운 배포, 재배포가 가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소스 코드는 공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라이센스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게 이제 GPL 라이센스, 파생된 저작물도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는 것들. 공개하면서도 내가 개발한 요 소스 코드를 남들이 못 알아보도록 난독화시켜가는 그런 작업들은, 그런 안 좋은 작업들은 이제 금지돼야 되겠죠. 그래서 난독화가 당연히 이제 금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동일한 라이센스, 동일한 규정에 의해서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제 배포를 허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작성자 그리고 기여자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이나 분야 요거에 대한 금지, 제한 금지, 그리고 라이센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 라이센스로 배포된 거를 내가 했을 때 그 라이센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배포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성을 유지한다든지, 그리고 특정 라이센스를 제한을 금지한다든지, 이와 같은 다양한 이제 기술적 중립성, 이런 10가지에 대한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저 라이센스를 인정을 해줄지 승인을 해줄지, 이와 같은 작업들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OSI 쪽에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잠깐 볼 거는, 그렇다면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어디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제 재단 쪽에서, 어떤 특정 재단 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형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오픈소스들이 최근에 이제 상업화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이제 커집니다. 이제 그 비율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재단 쪽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리눅스 재단이죠. 그래서 리눅스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후원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리눅스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운영체제인 타이젠, 그리고 웹 쪽에서 이제 백엔드 쪽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노드 JS라든가 이런 것들, IoT 쪽에서 이제 하는 것들, IoT TV라든가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리눅스 재단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JS 파운데이션 쪽에서 뭐 jQuery 모바일이라든가 jQuery UI, 이런 리눅스 재단 요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 리눅스 재단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이라고 있는데, 이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이제 DBMS 이쪽에 이제 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주요 이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둡이라든지 스파크라든지 이와 같은 형태들이 이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HTTP 웹서버, 그리고 이제 톰캣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 SVN도 이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질라 재단 쪽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질라라는 웹 브라우저를 한다든지 썬더버드 이런 형태들을 모질라 재단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모질라 재단은 이제 이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이제 웹브라우저의 거의 대세였죠. 근데 이제 MS 쪽에서 이제 익스플로러를 이제 끼워 팔게 하면서 거의 쫄딱 망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픈 소스를 소스 코드를 오픈했는데, 오픈 소스라는 용어도 그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를 오픈 소스화 시키면서 오픈 소스라는 용어가 가장 처음 사용된 형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질라 재단 쪽에서 이제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파이썬 랭귀지라든지, 그리고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이클립스 재단 쪽에서 통합 개발 환경, 주로 이제 자바 쪽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클립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데이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원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라고 하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의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들. 그래서 이제 오픈스택 쪽에서 여러 가지 재단 쪽에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재단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기업 쪽에서도
자기 자사에서 진행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런 재단적인 이제 기증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들도 여러 가지 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재단에 가시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오픈소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업이 주도하는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도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구글을 이야기를 해보면 구글 쪽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픈소스라는 이제 사이트를 이제 그 개발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요 구글 쪽에서는 이제 그 이런 오픈소스에 대한 공유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 구글 코드라는 걸 갖다 운영을 했었는데, 요 구글 코드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제 폐쇄를 했고요. 현재는 이제 읽기 전용 모드로만 이제 기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형태들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오픈소스 프로젝트 호스팅 서비스를 무료로 이제 구글 코드를 통해서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깃허브가 거의 대세죠. 깃허브가 이제 대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 구글 쪽에서 구글 코드를 갖다 만들었을 때의 의도를 보통 이야기할 때 오픈소스에 대한 주도권을 구글이 좀 가져보자.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숨은 의도가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구글 코드는 현재 폐쇄되어 있고요. 이제 이 구글 쪽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명한 이제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라든가, 그리고 이제 크로미엄, 이제 구글 쪽에서 이제 크로미엄 OS도 있고요. 크로미엄 웹 브라우저도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제 크로미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AI 쪽에서 뭐 텐서플로우 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글 쪽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프로그램 언어, 이제 기업 쪽에서 이제 주도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들도 많이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우라는 랭귀지도 있는데, 이제 고우라는 랭귀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C나 C++ 쪽을 대체를 하기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우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추세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감지되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오픈 소스를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홈페이지는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코드플렉스라는 이제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호스팅 서비스를 했다가 이것도 이제 중단했고요. 현재도 얘도 이제 구글처럼 읽기 전용 모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2018년 6월 깃허브를 75억 달러에 한국 돈으로 한 8조 원에 이르는 돈으로 인수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이제 깃허브를 인수를 하게 되니까 오픈 소스 진영 쪽에 난리가 난 거죠. 네. 모든 오픈소스 코드가 다 거의 대부분 이제 깃허브 쪽에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글로벌 기업 쪽에서 이 오픈소스를 이제 주도적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깃허브에 있었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뭐 소스포지라든가 아니면 경쟁사인 뭐 긴랩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전하는 비율들이 뭐 이 시즌에만 이제 거의 500% 정도 이렇게 유입이 되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 그래서 요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판세는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깃허브가 이렇게 이제 만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 자,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장에서 공유 플랫폼 쪽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쪽에서도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깃허브 쪽에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기업을 봤을 때 의외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페이스북이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쪽 같은 경우는 주로 뭐 핵이라든지 뭐 리액트, 뭐 이제 이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이티브라든가 리액트 360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R, VR 이런 것들도 제공할 수 있는 것들, 리액트 36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스북 쪽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인 이제 네이버 쪽에서도 이와 같이 오픈 소스에 대한
GitHub.io 이런 사이트 쪽에서 네이버 쪽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뭐 큐브리드라는 이제 DBMS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네이버 쪽에서 이제 기업 주도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것처럼 재단 중심으로 주도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업 이런 형태들을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갖다 공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공유 플랫폼들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뭐밖에 없었냐면 거의 이제 소스포지밖에 없었어요. 이제 소스포지 단넷 쪽에 가서 거의 이제 오픈 소스를 이제 구한다든지 이제 기여한다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갖다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소스포지 단넷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구글 쪽에서 구글 코드를 제일 처음에 만들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이제 결론은 거의 대세가 린스 토발자가 만든 이제 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다양한 이제 호스팅 서비스를 갖다 제공을 하는데, 거의 대세가 이제 GitHub죠. 그래서 이제 GitHub가 이제 거의 대세이기 때문에 구글 쪽에서 만들었던 것도 이제 거의 폐쇄되는 것들, 마이크로소프트도 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GitHub를 이제 거의 8조 원을 투자해서 인수를 하는 형태들이고요. 결론은 이제 이런 GitHub라든지 GitLab이라든지 비트버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론은 린스 토발즈가 만든 요 깃을 호스팅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GitHub 같은 경우는 무료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퍼블릭으로 이제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내부적으로만 이제 쓰기 위해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유료로 이제 금액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형태들. 근데 이제 경쟁사인 이제 깃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프라이빗한 계정 같은 경우도 무료로 이제 몇 개까지는 이제 지원하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요 깃허브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수를 하니까 깃허브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소스포지라든가 아니면 경쟁사인 깃랩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들, 이런 형태들이 올해 6월 달에 좀 있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어떤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속되는 어떤 특정 밴드에 종속되는 거 싫어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깃허브, 깃랩 그리고 비트버킷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깃 호스팅을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적인 서버를 갖다가 직접 구축을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깃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기여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오픈소스라는 것은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는데, 이런 기회 활동들의 이제 기본적인 구분을 하기 위해서요. 업스트림 활동이라든지 다운스트림 활동 이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경제적인 용어로 이제 업스트림이라는 것은 원유 탐사라든지 생산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적인 용어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를 정지한다든지 수송, 판매, 제품 생산. 근데 오픈소스 쪽에서도 이런 경제적인 용어인 업스트림이라든 다운스트림 용어로 활동을 굳이 이제 구별을 해보면, 이제 고급 개발자들 쪽에서는 뭐 개발 항목이라든지 스펙을 정한다든지 이런 형태들, 그리고 이제 뭐 소스 코드를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버그 수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급 개발자가 되면 이런 활동들에 이제 직접 기여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갖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한다든지 이런 문서화 작업들. 그래서 리눅스 초창기 같은 경우도요. 뭐 KLDP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국내 이제 뭐 문서화 작업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기존 리눅스 배포판을 한글화 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이제 많은 리눅서들이 초창기 이런 많은 작업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뭔가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런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배제를 하시고요. 기여라는 것은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오류를 갖다 제보한다든지 아니면
주석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문서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발자한테 주는 모든 행위를 뭘로 간주한다? 기여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여로, 그러니까 처음 시작, 오류, 주석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문서화 그리고 소스 코드 개발까지 참여하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술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은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활용을 해봐야 사용자 측면에서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여 활동들의 범위수가 다양하게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가 이제 그 커뮤니티 중심으로 하는데, 깃허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 국내에서 국내 개발자들끼리 이런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국내 커뮤니티들끼리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든지 상호작용하는 이제 그와 같은 여러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커뮤니티를 선정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개발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개발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요 목록이 기본적으로 이제 검증이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국내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국내 커뮤니티에 이제 참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업에서 주도하기도 하고 재단에서 주도하기도 하고 깃허브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유 플랫폼이 있고 또 국내 커뮤니티도 있고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어떤 분야를 선택할 건지 결론은 이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단계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참여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걸 거냐. 그래서 관심 분야를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국내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커뮤니티까지 해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어디를 참여할 건지,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어디서 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작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1단계와 2단계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활용한다든지 참여 또는 기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깃허브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여러 가지 많은 히스토들이 다 남아요. 그래서 기업 쪽에서도 굳이 이력서라든가 그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깃허브 개발자의 SNS가 깃허브 이런 공유 플랫폼이 개발자의 SNS다 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굳이 이제 개발자 포트폴리오 볼 필요 없이 이 깃허브에 남아있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개발 이력들을 갖다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채용할지 말지 이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히스토리들을 갖다가 하나씩 쌓아가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차후에 많은 도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을 해보고 활용을 해보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드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여에는 꼭 소스 코드에 대한 기여만이 아니고 오류를 제보한다든지 주석 다양한 작업들이 모두 기여에 포함된다. 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유 소프트웨어 뿌리를 두고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대비한 사회계약부터 시작해서 OSI 쪽에서 소프트웨어 정의 10가지 정의를 갖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이 재단
기업 그리고 공유 플랫폼 쪽에서 어디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이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두 번째 소주제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